공주시가 재능기부 활성화와 유용한 지식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추진하는 공주 사람책 도서관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주 사람책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책이 아닌 사람을 빌려 읽는 것으로 충청남도 최초로 추진하며 1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사람책 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적 자원을 구축해서 자발적인 재능 나눔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청소년 진로, 독서, 문화예술, 공주학립, 백제 역사 등 4개 분야의 사람책을 모집하여 현재 90여 명의 사람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2월부터 청소년 진로 탐색, 북 리딩 나눔, 공감 특강, 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람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책을 활용하여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람책 인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인증서는 윤용혁 교수님이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인증서 윤용혁. 귀하를 재능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 소통과 화합이 책 읽는 행복도시 공주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주 사람책 도서관이 사람책으로 인증 등록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2월 10일 공주시장 오시덕. 공주시는 지난 2월부터 청소년 진로상담 전문가, 전현직 교사, 대학생, 독서 관련 전문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공주학 및 백제 역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 90명을 선정했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대표 사람책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활동과 또 계획은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책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인가 사실은 좀 의아했었는데 오늘 이제 참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같이 하면서 정말 이것이 너무 훌륭한 그런 제도다.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확산시키는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앞으로 공주 발전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시민 프로그램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오늘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민들과 관련해 가지고 공주 지역에 대한 공주 지역의 역사라든가 또 문화유산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공주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소스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새로 많이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하고 또 교류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람책 제도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진로 탐색, 북리딩 나눔, 공감 특강, 도란도란 북토크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펼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람책으로 등록되셨는데요. 네. 앞으로 활동이나 각오는 어떠신지요? 네, 사람책이라고 하면은 우선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사람이 책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한 40년 교편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어떤 요즘에 한참 이제 인성이 문제인데 어떤 그런 인막적인 소양 속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인성의 어떤 그런 올바른 방향 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책을 펼치듯이 쫙 펼쳐볼 겁니다. 사람책은 시립도서관 강북관에서 사전 열람 신청을 통해 원하는 분야의 사람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손쉽게 사람책을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람책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것은 휴먼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도서관에 와서 사람을 빌려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책으로 목록으로서 등록이 되면 그것을 독자들이 와서 그 사람을 뽑아서 읽는 게 되겠죠. 어떤 재능 나눔과 기부 또 소통과 화합의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즉 사람이 책을 쓰거나 안 쓴 사람도 그 사람들의 하나의 일생이
사람에 대한 경험, 지식을 나누는 등 그런 것들을 기부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나눔과 소통의 도서관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요. 누구나 사람책으로 선정할 수 있나요? 그렇죠.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 일생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나 되지는 않고 누구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록으로서 도서관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람책 도서관 지금 처음 출발하면서 90명으로 출발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접수를 받아서 또 신청하거나 또 추천하거나 이래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사람책으로 등록하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람으로서 책으로서 등록하게 됩니다. 네. 참여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참여는 우리 공주 시립도서관 강북관이나 웅진관에서 와서 직접 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우시고 그러면 타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추천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람책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도시로서의 행복공주로서의 정말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드높이면서 지역의 직격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덕 공주시장과 오명규 도서관장을 비롯해 시청 직원, 윤용혁 교수, 사람책 선정인, 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출범식은 공주시 합창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박찬욱 광북광장의 경가보고, 사람책 인증서 수여에 이어 윤용혁 교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글로벌 공주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오시덕 공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사람책 도서관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공주시가 처음으로 시도했다며 선정된 사람책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것이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이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이런 정책을 이런 시책을 피게 된 것은 우리 공주시가 역사도 깊고 또 문화예술 분야도 많은 그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육도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인적 자원을 우리 공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시민들과 같이 갖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공주시가 굉장히 행복한 도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를 해본 겁니다. 아마 들으시기가 이제 이렇게 생소하다고 내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뭐 전국에 뭐 없을 거예요, 별로. 충남에서는 뭐 저희 공주시가 처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노원구에선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외국을 다녀보면은 서양에는 그러한 인적 그 소중한 자원을 참 활용을 잘 합니다. 우리 이제 대표로 우리 윤영익 교수님이 이제 사람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윤영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소설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책이 뭐 10권, 100권 그 이상 가는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책으로 등록되신 분들, 그분들 모두가 다 훌륭한 지식 또는 뭐 예능, 다양한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내가 뭐 예능 분야 뭐 하나 보고 싶다 해서 책을 하나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봤을 때가 한계가 있다 이게. 그렇지만 이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그러한 지식의 보고고 경험의 보고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서로 나눠 갖자. 나눠 가짐으로 해서 자기가 몰랐던 것, 또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좀 찾았던 일들, 이런 것을 다양하게 서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출범식이라고 했는데 조금 말은 전 그렇습니다. 출범식이 아니고 개관식이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분이 지금 이제 등록을 되셨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아직 몰라서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주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11만 공주 시민 거의 다가 그냥 사람 책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잘 활용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이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장소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데 이제 뭐 첫 술에 뭐 배가 그렇게 부를 수는 없고 하나하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정착이 되면은 그야말로 공주는 문화예술 이런 인문 분야에서 빛을 내는 도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활동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우리 사람책 도서관 등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고 한 권 뽑으려고 그럽니다. 예? 뽑아가지고 제가 읽어봐야죠. 이제 여기 이제 다 등록을 하셨을 텐데 먼저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면은 윤영옥 교수님이라는 책을 뽑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읽어본 데 남겨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저기 하시지 말고 또 사람 책으로 등록되신 분도 야 이거 내 잘못 얘기하면은 또 뭐 그렇지 이렇게 하실 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면 좋다. 특히 이제 공주는 이제 이 학생들이 또 많아요. 진로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인생 문제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아직은 지금 뭐 초기 단계니까 그렇지 못하지만은 좀 지나면은 학생들도 아이 선생님 불러가지고 책 뽑아서 내가 무슨 과 가면 좋을까요? 라든지 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상담사 같고 카운셀러 또는 지도교수 뭐 이런 역할도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90분들 이렇게 감사드리고 더 많이 이제 등록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범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출발은 미미하지만은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좀 잘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표 사람책으로 선정되신 윤영혁 교수님의 공감 특강이 있겠습니다. 윤영혁 교수님은 현재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및 문화유산대학원장, 공주학 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충청 역사문화연구, 공주 역사와 문화 콘텐츠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공감 특강 주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글로컬 공주입니다. 사람책의 그
인증을 받아 사람책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아, 밤에 이렇게 빌려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뭐 책이 뭐 힘이 있으니까 빌려가면 할 수 없는 거지. 하여튼 오늘 이 공주 도서관에 사람 책 이렇게 도서관 개관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바로 옆에 이웃이죠. 공주대학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이 한번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누가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줄 아느냐고. 그걸 생각했어요. 기획처인가? 산단인가? 자기가 제일 고생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죠. 도서관의 사서들 특히 오죽하면은 사서고생이란 말이 있겠느냐.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사람책 정말 사서고생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시장님께서 이제 인사하실 때 사람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님 아주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 박 선생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웬만큼 외국말도 아니고 웬만큼 알아듣을만한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는 뭔 말인지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책도 알겠는데 사람책이란 뭐지?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참 이해하는데 파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람책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갖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삼행시로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책 이렇게 삼행시로 정리를 해봤는데 사람책은 남을 위해 나를 위해 책이 되어 함께 나누는 것. 사람책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예.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인 것 같다. 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한 30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드릴 말씀의 주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그리고 공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마침 1년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의 백제 유산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보니까 10월 4일 날 확정됐으니까 꼭 1년 전에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에서는 공산성, 송산이 고분군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익산에서도 지정이 되고 또 부에 이렇게 8군데를 묶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 어떤 사람은요, 왜 백제 유산들이 공산성 무량한 백제 유산들이 왜 세계유산 지정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매일 이렇게 가깝게 접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이 된 거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가 뭔가 이런 걸 갖다가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공산성 무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적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한 이유는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비중과 위치, 특별히 백제라는 나라는 고대 역사에서 그야말로 이 문화 발전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문화 확산을 갖다가 했던 그런 중심에 있었던 나라가 백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제 문화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을 해서 이걸 갖다가 지정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산성 무량이 아니고 백제 700년 역사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제라는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강국으로 알려져 있고 또 기술강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인 교류에 의해서 중국과 또 일본과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류권을 확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백제 발전했다.
또 가치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와 또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발전된 문화, 일종의 그 한류와 같은 발전된 문화를 갖다 확산시켰다.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그런 평가, 맞고 틀리고 객관적인 평가도 있잖아요. 또 양에 의한 평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평가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심사하는 분들이 이 가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하면은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 보면 정성적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문화유산들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유네스코에 그거 올리면 다 되나보다. 올리면 그냥 다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등재가 되고 나니까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는 안 계시긴지만은 꼭 그거 뭐 저기에 올리면 다 되는 거다. 근데 올리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작년에 문화유산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도 이제 하나 올려가지고 작년에 올려서 금년에 이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원이 순서였어요. 작년에 그 소리를 올렸거든요. 서원이 순서였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도남서원이 논산 도남서원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이게 안 되면은 탈락을 한번 하면은 다음에는 절대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탈락하기 전에 서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진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진 철회를 했어요. 내용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올려야 되는데 또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느냐? 1년에 한 번씩 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못 올리는데 지금 벌써 줄이 쭉 서 있거든요. 금년에는 이제 뭐가 올라가느냐면은 한국의 절을 묶어가지고 그 가운데 마곡사 들어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올릴 텐데 이것이 내년에 지정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가봐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일본도요. 일본은 작년에 우리 서원 올리는 작년에 또 올렸거든요. 뭘 올렸느냐? 일본은 나가사키 교회와 기독교 관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주교 유적들 묶어가지고 신청을 작년에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저기 그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무렇게나 해봐요. 50%는 맞으니까. 네? 통과된 줄 알았더니 안 됐다고 말씀하시네. 예. 안 됐대요.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처리했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다시 올릴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말이죠. 등재 과정은 사실 갈등이 있었어요. 백제문화유산 지정할 때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일본은 이걸 올렸었거든요. 메이지 일본 근대 산업혁명유산이래가지고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일본에 있어서 근대 산업혁명유산 이걸 갖다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작년에 올렸거든요. 그 전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그 가운데 이것 때문에, 이 군함도 때문에, 군함도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봤더니 백제 걸 먼저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백제 걸 먼저 이렇게 확정을 시켜서 먼저 하고 이것은 연기를 시키더라고요. 나중에 해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것도 관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과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백제 걸 먼저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백제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이 됐으니까 한국의 협조를,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걸 갖다 계속 걸었기 때문에 문제를 걸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조를 갖다 받은 전략으로 늦춰가지고 나중에 관절을 한 것 같아요. 어떻든 이제 되긴 됐는데 그때 감정적으로 부닥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금년에 양쪽이 다 안 된 거, 금년에 양쪽이 다 안 된 것이 그 영향이 분명히 있다.